느린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킬 때 되게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일반 아이처럼 학습지를 시키거나 일반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보내는 분들을 제가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느끼는 불안, 어떻게 해소해줘야 할까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일단 어른들, 그게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자기에게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지 편안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가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쨌든 다시 얘기하지만 부모님하고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를 교육하고 훈육하실 때 첫 번째로는 일관되게 양육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관성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가 어느 때는 휴대폰 해도 괜찮아,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해도 괜찮아, 근데 어느 때는 너 왜 휴대폰 하니? 하고 야단을 치거나 혼내면 아이는 중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그냥 눈치만 보게 돼요. 어머니 목소리 톤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혼날까? 안 혼날까? 이러면서 아이가 불안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일관되게 양육을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이 지나치게 전부 다 해주셔도 그렇고 지나치게 통제를 하셔도 아이가 되게 불안이 올라와요. 지나치게 다 해주시는 경우에는 다 해줬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못하겠어 하면서 불안해지고, 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내려놔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디선까지 자기가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불안하고 뭐 한 가지 만져보려고 해도 괜히 불안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다시 얘기하지만 스스로 뭔가 경험하고 해보고 가져오고 만져보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정도의 어떤 허용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이가 충분히 누려보면서 괜찮구나 하는 경험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데, 아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 이런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거실이 있어요. 그럼 거실에서 테이블 위에서는 이거 놀아도 되는데 바닥에서는 안 돼. 또는 놀이방에서는 놀아도 되는데 밖에 나와서 거실에서는 이거 모래놀이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 없이 그 기준이 집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는 조금 혼나기도 하고 야단도 맞겠지만 몇 번 그 과정을 겪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아, 여기서는 되는구나, 여기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기준을 정확히 알면 아이들이 어디서 혼나고 어디서 괜찮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훨씬 편안해지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이에 대해서 실수하고 아이가 좀 잘 못해도 다그치거나 화내거나 공격하거나 감정적으로 퍼붓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물론 훈육은 할 수 있는데 훈육 속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감정, 이런 감정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훈육은 할 수 있어요. 단호한 말투로 훈육도 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그 밑에는 항상 그래도 너를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도와줄게, 너를 믿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혼나고 조금 속상해도 금방 회복해서 일어납니다. 느린 아이를 위한 눈높이 학습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린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킬 때 되게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일반 아이처럼 학습지를 시키거나 일반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보내는 분들을 제가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습지를 시켜도 일반 아이가 이런 학습지 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거 하면 좋아지겠지, 또 옆에 애가 하니까 좋아지겠지 하면서 시키시는데, 이런 방법보다 아이가 지금 그 또래에 비해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학습 수준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뭔가 학습을 하기보다 기본적인 지식, 상식 이런 것들도 아직 잘 모른다, 그거 먼저 일상생활에서 알려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먼저 채워주셔야 돼요. 가족관계, 명절, 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에게 한 달 내내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경우를 봤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알려주고, 그래서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이지 물어보면 여전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되니까 조금씩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 있으면 아이가 다른 것들을 학습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지식을 꼭 채워주셔라. 두 번째는 이것도 또 강조하는 건데,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6살이니까 6살 학습지 안 돼요. 느린 아이들은 보통 1년, 2년 늦거든요. 그러면 6살이어도 4살짜리 학습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아이 수준, 나이가 아니라 아이 수준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또 세 번째는 느린 아이들은 언어 이해가 되게 부족하고 뭔가 받아들이는데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알려주실 때에 되게 천천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 짧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반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2번, 3번 했다고 이제 알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게 곤란해요. 아이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충분히 아이가 알아서 인지할 때까지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화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제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린 아이들은 이 상황이 끝나서 이거를 하면 이것 기다릴 거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나 학습을 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걸 꼭 먼저 하시고 아이가 싫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조금씩 하셔야 돼요. 정말 안 되면 제가 9대1로 비율을 놓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요 조금 한 다음에 또 다시 좋아하는 거 할 거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셔야 되지 한꺼번에 아이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아이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예습을 꼭 시켜주세요. 어떤 거창한 예습이 아니라 아이가 목차만 보더라도 엄마가 읽어주셔도 돼요. 목차를 읽어주거나 단원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엄마가 읽어주셔도 되고 같이 아이랑 찾아보셔도 되고 왜 예습을 해야 되냐면 이 느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중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1시간 수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엎드려 있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일어서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중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아이가 아는 단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한마디라도 나오면 저거 내가 들어봤던 건데 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집중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예습을 시켜주시고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복습은 느린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할 때 되게 거부감이 심하거든요. 새로운 활동, 새로운 학습, 새로운 놀이 할 때 일단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꼭 복습을 먼저 하셔서 나 이거 했던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다음 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어휘력을 늘려주시는 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운동을 꼭 같이 시켜주세요. 느린 아이들은 발달을 좀 빨리 속도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 발달의 속도를 가장 높이는 게 신체 운동이에요. 손으로 가지고 노는 것도 괜찮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러한 것이 두뇌를 계속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서 운동하고 공부를 하시던 공부하고 운동하시던 운동하는 시간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습량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 적게 시작하시고 적게 시작하셔서 아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들, 뭔가 조금만 해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에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떤 아이는 시각적으로 우수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청각적으로 우수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들으면서 조금 더 빨리 익히는 아이가 있고 말해주는 것보다는 글 보면서 이렇게 익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셔서 조금 시각 자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첨가하셔서 아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느린 아이들이 제 시간에 끝내는 것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끝낼 수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5분 후에 끝낼 거야 하고 미리 예고를 해주셔서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되면 다 하지 못해도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 거 해야 돼 하고 넘어가는 전환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주시고 지금 못했던 것들을 이후에 다 다른 활동을 마치고 여유가 되는 시간에 이것을 또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경험을 시켜주시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시간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구나. 아이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심하게 거부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태블릿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태블릿처럼 편한 것보다 손으로 글씨 쓰고 손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꼭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에게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화폐 개념도 익혔고 물건에 대한 명칭 말도 조금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 마트 심부름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현금을 주셔서
혼자 정해진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오는 연습을 시키시고 거스름돈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연습도 시키시고 이런 것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아이랑 장 보러 가셔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시키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위치도 익히고 또 가격도 익히고 거기에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사오고 이러면서 아이가 그 마트 안에서 위치나 모든 것들을 익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 성분을 보면서 뭐가 들어있고 뭐가 안 들어있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게 하시고 뭐 1+1 세일하는 개념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그 마트에서 되게 많은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